전세가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서울에 전세 매물이 0건인 단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전세 매물이 아니라 월세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매 투자자들이 있다고 해서 경매 투자자들은 어떤 시선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도 내용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약 2만 3천 건인데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세가 0건이라고 하는데 문정 레미안 같은 경우는 1696세대예요. 하지만 전세 매물이 아예 없고 신내 우디간 아파트는 1402세대인데 이것 또한 전세 매물이 0건이라고 합니다. 서울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서울이니까 전세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 인천도 같은 현상인데 성남, 오산, 부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전세 매물이 0건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마트에 우리가 라면을 사러 갔는데 선반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전세를 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는데 전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라면이라고 하면 선반이 지금 비어져 있는 거예요.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장에서는 매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품귀에 진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2+2 내가 2년을 살아보니까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상황이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627 대출 규제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2년 정도 더 살자. 계약갱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들도 대출 규제로 전세를 놓는 구조 자체가 붕괴가 됐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막혀 있죠.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도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 전세 대출 제한도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전세를 놓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물량이 많이 축소가 된 겁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반토막이 됐죠. 이것도 하나의 큰 역할이 될 수 있는데 하반기 1.5만 가구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1200가구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쉽게 얘기하면 전세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린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거죠. 물을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월세 전환에 본격화하는 시작이 됐고 서울 같은 경우는 월세 계약 비중이 작년 전년 대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신규 계약 42.2%가 월세 계약이에요. 계약갱신 중 월세 전환도 늘어났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냥 계속 월세를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계약에 대한 부분을 연장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금을 올려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금 수익을 위해서 월세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뭐 이거 그냥 전세를 올려받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부분을 현 시장 상황에 맞추고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받아야겠다. 그래서 반전세가 많이 늘어났고 세입자 같은 경우도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반전세라고 해도 그 전부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주는 반전세로 지금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런 시장이고 월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매를 하는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경매 투자자의 시선으로 본 현재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전세 수급이 부족하고 월세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 기회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전세를 못 구한 실수요자가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월세 수익률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거용 물건들 중에서도 월세를 받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은 저는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낙찰을 받았던 그 가격보다 지금 훨씬 더 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예전에 우리가 월세 생각을 하면 빌라나 오피스텔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내가 낙찰을 받고 전세를 맞추고 난 다음에 월세, 반전세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저가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이 조금 많이 뜰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몇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빌라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 빌라를 1억 시세의 빌라를 예를 들어서 8천에 샀어요. 그러면 막 박수를 쳐주고 좋아했습니다. "야 그거 그래도 20% 정도 싸게 받은 건데 진짜 잘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 시장에서 빌라 시장에서 낙찰받는 것들을 보면 뭐 8천만 원 제가 낙찰받아서 잘 받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지금 6천, 7천에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매매가는 변하지가 않죠. 팔고 싶은 가격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자, 하지만 월세는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월세 자체가 그때 받았던 월세보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그 가격으로 월세를 내면 월세도 귀하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나가요. 일주일 뭐 한 달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내놓으면 바로바로 나가는 거고, 전세도 뭐 그렇고 월세도 그렇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받았던 금액보다 5에서 10만 원, 많게는 뭐 20만 원 더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월세를 줘서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자. 2년 정도 수익을 좀 더 내보자. 이렇게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전세가 귀하다? 전세를 놔서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럼 전세를 놓으면 되는 거고, 월세를 놔서 월세 수익률이 높다? 그럼 월세를 받아서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이걸 판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언제든지 팔 수가 있죠. 가격을 좀 낮게 놔두면 사실 팔리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팔리긴 합니다.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소유권이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매번 드리고 있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이거를 손해를 보든지 수익을 내든지 운영을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고 뭔가 보유하지 않고 빌려 쓴다, 임차인 입장이다라고 하면 재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증축이 좀 어려울 수가 있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얘기를 해보면, 무리한 매수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싸게 사도 일반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수요가 지금 많이 있지 않은 곳들을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고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만 듣고, 그러면 이런 물건들 조심해야 되는 게 대출 자체가 제약이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을 때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무리하게 리스크 있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운영에 대한 것들이 정말 큰 리스크로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피하려고 싸게 샀는데 이 싸게 산 게 리스크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물건들은 지금은 조금 피하고 보수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률 계산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가 단순 수익률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공실이 났을 때, 그리고 이걸 유지를 했을 때 유지 비용,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도 순수익률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자 같은 경우도 일부 금액 같은 경우 이자만 내다가 이제는 원금과 같이 이자도 같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되면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보다 당연히 낮아지겠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중도 상환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중도 거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대출을 받으실 때 수익률 체크를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빌라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싸게 산다라는 관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금액에 대한 시드머니가 좀 부족하신 상황이라고 하면 빌라나 다가구 같은 경우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정도 수익을 내고 2년 후에 팔거나 아니면 전세를 줘서 원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메꾸거나 이런 것들도 경매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도 기회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반드시 좀 수요가 받쳐주는 곳에 해야 돼요. 빌라 같은 경우는 너무 지방보다는 서울, 경기도권 안에 있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원하는 빌라를 낙찰 받으시는 게 나중에 팔 때도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엑시트 전략도 생각을 하시고 이 물건을 사셔야 돼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부동산에서는 뭐 10년, 15년, 20년 가는 건 금방이기 때문에 엑시트 전략도 명확하게 내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도 없고 월세도 오르고 이래저래 막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특히 경매를 통해 좋은 물건을 찾는다면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를 받거나 아까 얘기했던 뭐 상가도 위험할 수 있지만 좋은 상가도 나오게 되면 경매에서는 지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정보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사람들이 다 꺼려했을 때가 저점 매수고 올라가기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많은 공부와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보다는 월세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고, 내일 또 좋은 부동산 이야기로 영상 만들고 내용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